그런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고용 위기 지역, 그리고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등의 이직, 전직 등을 위한 직업 훈련을 기존 통합심사와 별개로 적시에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계, 그리고 직종별 협회 등에서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훈련 과정을 발굴 및 개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훈련을 통한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레베카 특화 훈련이 새로 신설되게 되었고요. 본 사업의 목적은 바로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등 위기산업 종사자의 고용 유지 그리고 전직에 필요한 훈련 과정의 수시 발굴 및 운영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새로운 훈련 과정을 국민 레일 배움 카드상 특화 훈련 과정으로 개설해서 훈련 과정 심사 등의 규제를 완화해주고 훈련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본 사업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에 속하는 산업, 2번째는 대량 고용 변동, 신고가 접수된 산업, 3번째는 특성상 경력 단절자 등이 다수 발생한 산업 등 직업훈련이 시급하게 필요한 분야를 모두 총괄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자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산업의 사업주 및 재직자 등도 포함됩니다. 훈련 과정을 보시면요. 위기사업장을 대상으로 훈련이 진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전직 훈련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기훈련 및 계좌제 훈련상 기존 과정과 중복되지 않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추진 방식을 보시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사업 공고가 났죠. 오늘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고 그 부침 문서에도 올라갔지만 계획서 접수는 3월 3일까지입니다.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심사에는 HRD 등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 구성하여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RSC 확정은 3월 12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각 RSC는 선정된 RSC에 한해서 3월 15일부터 사업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 방식을 좀 더 보시겠습니다. 부침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마련한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지역 내 위기산업 지정계획, 그리고 훈련 분야 및 공급자 발굴 계획, 3번째는 훈련 과정 개발 및 훈련 지원 계획, 4번째는 성과 목표 및 성과 관리 계획, 5번째는 위원회 및 거버넌스 활용 계획입니다. 부침 파일에 보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Q&A 때 질문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계획서 안에 세부적인 설명도 친절하게 써놓았으니까 그거 세부적으로 잘 살피시면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멋진 사업 계획서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 주체 및 체계입니다. 일단 이 사업의 주체는 RSC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과정 승인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고용센터에 협조를 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훈련 과정 컨설팅 등과 관련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맡아서 역할을 분담할 예정입니다. 사업 운영 주체별 역할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RSC는 기업 종사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위기 산업을 선정하고 그리고 훈련 수요 조사를 발굴하고 훈련 과정 개설을 지원하는 데 주된 역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 희망 집단과 훈련 기관을 매칭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고용센터의 역할은요. RSC가 요청할 경우에 위기산업 및 직종 발굴에 대한 요청 자료를 제공해 줄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훈련기간 및 훈련 과정 등 심사 및 승인, 또한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에 대한 역할을 받게 됩니다. 저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역 및 산업 HRD 연구센터는요. 사업 참여 RSC 공모 등 절차를 진행하고 그리고 훈련 설계 및 실행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 등도 책임질 예정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사업 주체 및 체계를 다음과 같이 그려보았는데요. 네, 좀 글이 많기는 한데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위기산업 선정 및 훈련 수요 발굴에는 RSC가 고용 현황 자료,
등을 통해 그리고 거버넌스를 활용을 해서 위기 산업을 잘 발굴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는요,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 그리고 특별분과위원회의 운영 등도 매우 중요하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맞춤형 훈련 과정 발굴 지원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공급자 발굴도 동시에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RSC는 위기산업 종사자 등의 이 전직 등에 적합한 훈련 과정을 발굴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ISC와 연계가 가능하시면 연계를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훈련 과정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에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훈련 개설 컨설팅 제공은 저희 직능원이 진행을 할 텐데요. 직능원은 훈련 과정 개설을 추진하는 RSC 그리고 훈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설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네 번째로 훈련 과정 심사 및 승인에는 고용센터가 협조를 해주고 RSC는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그리고 고용센터와 협조하여 훈련 과정 개설을 위한 요건 등을 심사 그리고 본위원회 의결로 확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성과관리인데요. 직능원은 사업 성격에 부합한 정량 및 정성 지표를 마련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성과평가가 두 번 진행될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 사례를 발굴 및 확산하는 데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성과관리 세부 지표는 해당 사업 참여 RSC가 확정된 후에 RSC에게 별도로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내용과 관련한 두 가지 핵심을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규제 완화이고 두 번째는 비용 지원입니다. 훈련 기관으로 사업주 단체 그리고 대학 등 훈련 공급이 가능한 모든 기관을 인정하되 준법성 등과 관련된 최소 요건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최소 요건이라 함은 부정 수급 기관이라던가 임금 체불 이력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 심사는 통합 심사에 국한하지 않고 수시로 진행을 합니다. 심사 시 NCX 훈련 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되고요. 훈련 운영과 관련해서는 레베카 운영 규정을 준용하되 훈련 시간 및 방식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비용 지원 부분을 보시면요. RSC의 훈련 수요 발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산맛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훈련기관이 맞춤형 훈련 과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레베카 예산을 활용해서 그리고 훈련비의 130%를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레베카 특화 훈련에 대해서 간략한 사업 개요 및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레베카가 정확하게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여러 궁금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의 윤수린 박사님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능원의 윤수린입니다. 방금 정은진 박사님께서 레베카 특화 훈련에 대한 어떤 공모 절차라든지 사업 진행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보충 설명으로 이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훈련을 워낙에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RSC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충 설명으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사실 원래 예전에 실업자 레베카, 재직자 레베카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이 됐고요.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향상을 위해서 국민 스스로 좀 직능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자, 재직자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영을 했고 유효기간도 이제 최대 3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국민 레베카로 통합이 되면서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재직자의 어떤 칸막이식 운영으로는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을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도 이제 통합이 되면서 확대가 됐는데 예전에 이제 실업자 카드, 재직자 카드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의 제약이 좀 있었는데 개편이 되면서 일부 집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지원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연장이 되었고요. 지원 규모도 300에서 500만 원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훈련생은 HRD넷을 통해서 훈련 계좌 잔액이라든지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 확인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통합 레베카, 국민 레베카를 통해서 취약계층, 그리고 특화훈련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 운영을 지원을 해서 훈련과정의 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의 요약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국민 내일배움 카드가 이런 제도라는 거를 좀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이 된 제도라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한 건데 이게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국민 내일배움 카드가 이렇게 예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정식으로 운영이 될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데 이 제도를 우리가 이제 레베카 특화훈련 RSC에서 준비하실 레베카 특화훈련에서는 어떤 점을 염두에 두면 되는 것인가라는 거를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화면을 키울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원래 이제 개인이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운영되는 원래 이제 정식적으로 운영되는 레베카 절차입니다. 사업 공고가 있으면 사업 신청의 적정성 심사를 원래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지방 간사가 훈련 과정을 인정하게 되고 개인이 계좌 발급 신청을 해서 이제 계좌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RSC가 이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런 사업 신청 적정성 심사 이런 것들이 직능원이랑 이제 RSC가 공모를 하면은 저희가 심사를 하겠죠. 그런 점이 조금 다르고요. 훈련 과정 인정도 원래는 고용노동부 지방 과정 하는데 이건 RSC에 이제 저희가 권한 드리는 겁니다. 훈련 과정,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훈련 기관을 인증하고 훈련 과정을 인증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레베카 속에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인자위가 그 지역 내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좌 발급이 되면 이제 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도 이제 직능원이 이제 원래는 심평원이 하는 기능인데 이 특화훈련에서는 직능원이 그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민 내일배움 카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렸는데요. 어떤 이게 통합된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어떤 취지로 확대가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자세한 건 아니지만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설명이 되었고 그런 국민 내일배움 카드가 이런 취지고 이런 취약계층에 좀 특화된 훈련이다라는 것을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당 사업에 공모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